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이제 PPP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휴일이라서 그랜트라든지 PPP가 오픈이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PPP 탕감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PPP를 사용해야 되는 페이로를 그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탕감이 되는지 그 계산도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리고요. 스케줄 C가 있는 자영업자 분인데요. W2 직원들도 있는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개인 사업자에서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서류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PPP 탕감 룰에 대해서 제가 이 파이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페이로를 60% 이상 그리고 나머지 규정에 맞는 경비로 40% 미만 사용하는 룰을 알죠? 그래서 제가 60% 40%로 이해가 쉽도록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페이롤 60% 룰을 적용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렌트비도 부족해가지고 그걸 전부 렌트비로 내셨거나 아니면 일부만 급여로 가져가셨거나 실업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60%를 채우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탕감이 되는지 그걸 시뮬레이션 할게요. 페이롤 60%와 나머지 경비 40%를 왼쪽으로 제가 파이로 빼봤어요. 그래서 위에 40% 다른 경비하고요. 밑에 60% 페이롤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40% 경비를 100%라고 기준을 해요. 이걸 풀로 채운다 그랬을 때. 그리고 나머지 60% 페이롤이 그걸 100%로 기준을 할게요. PPP 10,000불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액은 이렇게 되죠. 4,000불하고 6,000불. 그래서 40%의 100%의 4,000불이 other expense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6,000불에 대한 100% 페이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0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5,000불밖에 페이롤을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계산표를 화면을 멈춰서 응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금액 5,000불로 총 지급해야 되는 6,000불에 PPP 페이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0.83. 이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은 83%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00불 토탈 페이롤 중에서 5,000불이 83%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83%만 사용을 한 거죠. 이 83%를 나머지 경비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3,320불로 나오는 거예요. 총 4,000불 경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3,320불만이 탕감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를 사용하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경비도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줄어서 탕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표로 따지면은 5,000불 플러스 3,320불, 즉 8,320불이 PPP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PPP 론을 10,000불을 받았을 때 실제로 탕감 가능한 금액이 8,320불이라는 얘기고요. 이 금액을 빼고 나면은 1,680불이 나죠. 그러면 이 1,680불은 탕감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융자로 남는 겁니다. 60% 이상을 페이롤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할 수 없어서 전부 렌트비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60%를 페이롤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페이롤로 페이한 금액은 0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급한 페이롤 금액이 0이니까 0에서 총 지급해야 되는 페이롤 6,000불을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즉 0%가 나오는 거죠. 페이롤로 이게 제로니까. 이 0%를 다른 경비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상으로는 페이롤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경비를 사용하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렌트비라든지 유틸리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탕감은 되지 않아요. 이 계산표처럼 PPP 융자를 10,000불을 받았지만은 탕감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000불 전부 탕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융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계산표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렇게 탕감받지 않는 융자로 사용은 하지만 렌트비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 조건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2차 PPP 자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 내용에는요, 탕감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규정에 맞춘 경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차 PPP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결정은 은행이 서류를 리뷰한 후에 할 수 있으니까요. W2가 없는 자영업자 분들이 페이롤 산정하는 기준은 스케줄 C의 넷 인컴으로 하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스케줄 C로 세금 보고하시는 자영업자 분 중에서 W2 직원 급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2020년도에 PPP 받으실 때는 스케줄 C로만 받으셨는데 2020년도에 W2 직원이 생기면서 급여를 지급한 분들, 즉 W2와 스케줄 C를 같이 갖고 계신 고용주분께서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1차 PPP 신청할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케줄 C로 텍스 보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 분들 넷 인컴으로 해서 페이롤을 산정을 하잖아요. 가령 52,000불에 만약에 넷 인컴이 났을 때 그걸 12달로 나눠서 2.5배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W2 직원들한테 봉급이 나간 게 한 68,000불 정도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2,000불 스케줄 C 넷 인컴 있는 분이요. W2 급여로 68,000불이 나갔을 경우에 12만 불을 페이롤 코스트로 정하는 거래요. 2차 PPP 신청할 때 페이롤 코스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케줄 C 넷 인컴은요. 2019년도 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만 불이 있어요. W2 직원들 급여 나간 그 금액 1년치를 전부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5만 불을 같이 더하고요. 기타 페이롤 익스펜시브 들어가는 거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같은 거. 그런 비용인데 이거는 2019년에 스케줄 C에 나와 있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불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금액도 포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금액을 총 합산을 하면은 75,000불이 나오죠. 이 금액이 1년 총 페이롤 코스트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2차 PPP 어플리케이션 신청하실 때 코스트 어떻게 적냐면요. 75,000불을 12달로 나누죠. 그러면 monthly 페이롤이 나와요. 5,769불. 그러면 이 5,769불을 2.5배를 곱해주면은 11,538이 나오죠. 그 금액을 적는 거예요. NAICS 코드 72로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은 3.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계산표는 화면 멈춰서 응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스케줄 C 넷 인컴 나온 2019년도 자료하고요. 페이롤 경비로 인정받는 비용들이 있죠. 2019년도 스케줄 C에 나와 있는 라인 14하고 19 거기에 있는 금액을 적으시고요. 거기에 금액이 없으면 안 적으시면 돼요. 직원들 페이롤 나간 941 그 기록이 있으면 돼요. 940나 941 둘 중에 하나인데 1년치를 전부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규정이 2019년과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쪽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2019년에는 W2가 없고 2020년에만 있으신 분들은 2020년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이 서류들을 다 리뷰해서 나중에 확정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개인 비즈니스에서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또 물어보시는데요. 이걸 사실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별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같은 회사로 봐야 되는지.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스케줄 C하고 법인 서류를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너십이 같다면 2019년도 자료가 중심이니까 스케줄 C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내시되요. 스케줄 C와 941 아니면 940 그 서류를 같이 다 첨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밑에 댓글들도 반드시 꼭 읽어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